중3 때 수능 1등급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재수 안 하고 정시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내신반은 절대 내신 길게 안 해요. 저희 학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중등 내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펙터 신원장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학부모님들께 중등 영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중등 영어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나와 있네요, 답은. 그죠? 중3 졸업 전까지 수능 1등급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수능 1등급은 뭐 91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정적인 1등급, 95점 이상을 시험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간에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왜 중3 졸업 전까지, 고3이 아니죠. 중3 졸업 전까지 수능 1등급을 받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입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실게요. 중등 내신 무용론. 네. 이게 좀 다소 지금 중등 내신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죄송한 면이 있는 얘기인데, 저희 학원에도 중등 내신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저도 내신을 칩니다. 어떻게 치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실제로 중등 내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내신은 대학 들어갈 때 1도 반영이 안 됩니다. 전혀. 그죠? 근데 어머님들께서 필요 이상으로 중등 내신에 너무 집착하고 계세요, 지금. 이번에도 중학교 2학년 내신이 어려워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이가 내신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쪽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그게 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80점대 중학교 내신을 받았다 한들 그게 대학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이잖아요. 그 대학 가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학교 내신은.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점수 몇 점 받았다 이거에 너무 신경 쓰시는 바람에 어머님들이 그 귀한 중학교 공부 시간을 중학교 영어 내신 공부시키는데 너무 많이 할애하세요. 네, 물론 그렇게 할애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학교 2학년 기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1등급이 안 나온다. 또 중3 기준에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1등급이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한 4주나 5주 정도 집중적으로 내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고1 모의고사 보면 95점, 97점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고2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정도 95, 9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내신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 거기다 시간을 씁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솔직히 3회 정도면, 내신 수업 3회 정도면은 충분히 4주를 공부하든 5주를 공부하든 그것과 동일한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공부하면. 또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내신반은 절대 내신 길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소중한 중학교 시간에 뭘 준비한다? 그렇죠. 써있죠? 수능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능 준비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어머님들 제발 중학교 내신 몇 점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이의 대학감에 있어서의 영어 실력과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왜 이 수능 1등급을 받아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수학은 고등 선행을 많이 시키시죠? 그죠? 그래서 고1, 고2, 고3 거 벌써 중3 때 다 된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왜 영어는 수능 선행을 안 시키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 준비를 시키는 것은, 수학 공부 뭐 시키시죠? 대학 수학 시키시나요? 물론 뭐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나올 것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내신에서 나올 것들을 선행을 시키시죠. 근데 어머님들 영어 공부 깊게 시킨다고 하시는 어머님들 뭐 시키시죠? 탭스 시키시죠. 또 토플 시키시죠. 그거 왜 하죠?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나옵니까? 그게 수능이 나옵니까? 저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타 점수 나오는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 굳이 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점수 나오는 공부라고 하면은 토플이나 탭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수능을 가지고 이 아이의 대학 가는 영어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얼마 전에 한성희 소장님이랑 찍은 영상도 있지만 대학을 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죠? 수시가 있습니다. 수시. 하나는 정시가 있죠. 근데 수시와 정시 모두 다
수능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신이 중요하죠. 어머님들 뭐 이제 만약에 위에 누나나 뭐 오빠나 첫째가 있는 경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고등학교 내신에 출제 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출제 코드. 저는 내신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휘, 어법, 내용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첫째, 어휘. 고등학교 이제 대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는 90점 이상만 나오면 다 A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변별을 해야 되죠.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예를 들면 100점짜리가 막 30명, 10,000명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렵게 내냐? 첫 번째, 어휘를 말씀드릴게요. 자, 고등학교에서는 본문을 그대로 외운다고 해서 절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 어휘를 변형해서 냅니다.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왜? 애들을 변별해야 되니까 실력이 높은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구별해야 되니까 일단 어휘로 변별을 합니다. 어휘는 어떻게 변별한다? 그쵸. 패러프레이징을 합니다. 어떤 A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문제에 낸다든지 아니면 지문에 내가지고 애들을 좀 혼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또는 실력 있는 아이들을 가려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어휘들 있지 않습니까? 고급 어휘들. 이 어휘들은 토플에서 낼까요? 텍스트에서 낼까요? 당연히 수능에서 내죠. 수능 고난도 어휘. 그쵸? 왜? 대치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애들이 대부분이 정시로 오히려 더 좋은 대학을 갈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내신을 통해서. 뭐를? 수능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로? 예, 어휘를 평가원에서 내는,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어휘들로, 예, 학교에서 패러프레이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3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 그것도 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어휘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내신을 잘 볼 수밖에 없죠. 어휘가 바뀌어도 아는 어휘가 나오니까. 그 바뀐 어휘가 어디서? 수능 어휘에서 나오니까. 그죠? 두 번째, 어법.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제일 고등학교 올라오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애가 문법을 잘 못해요. 이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문법은 다 못합니다.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문법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어법 문제에서 실제로 많이 갈리죠. 이렇게 등급이. 예, 뭐 예를 들면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줄도 안 쳐주고. 그죠? 틀린 거 모두 고쳐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 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법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요 출제 패턴이 있어요. 똑같아요. 자, 수능에서 어법 문제 몇 문제죠?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법 문제가 20% 이상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법 문제의 출제 코드를 아셔야 되는데 어법 문제의 출제 코드는 뭐죠? 맞습니다. 바로 수능 어법입니다. 평가원 기출 어법 코드로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내신 어법 문제를 냅니다. 네. 그래서 수능 어법을 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수능 어법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원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정복하면은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코드만 정복하면은 아이들이 어법 문제가 어렵게 풀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헤매는 거죠. 중학교 때 어떤 공부하죠? 지금 아이들? 그죠? 이런 문법 개념서 같은 거 잡아가지고 처음에 팔품서부터 쭉 해가지고 도치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걸 공부한 다음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 평가원 실전어법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자기 몸에 체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 훈련을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간단 말이죠. 그냥 투부정사는 뭐 이런 거예요. 뭐 동명사 이런 거예요.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개념들을 완전히 평가원 코드 내에서 자기 걸로 녹여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다음에 내용 문제인데 내용 문제는 사실은 뭐 아무리 그 고등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해진 범위예요. 성실한 친구들은 본문을 제대로 외우면 또 연습 문제를 많이 풀면 내용 문제는 다 맞춥니다. 내용 문제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순서 문제라든지 또는 여기 들어갈 빈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한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의 내신 등급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 어휘하고 어법이란 말이죠. 자, 어휘 말씀드렸죠. 패러프레이징 된다라고. 근데 이 패러프레이징 되는 어휘가 어떤 어휘라고요? 수능 어휘입니다. 어법. 어법이 중요한데 어법 코드 어디라고요? 수능 코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아이들에게 수능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배양해 주셔야지만 고등학교 와서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신의 코드가 곧 수능의 코드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시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300명 정도면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학은 이제 서울 상위권 한 한양대 정도까지, 서영고, 서성한, 한양대 정도까지로 따지면 한 50명 정도, 300명 있으면 한 50명 정도만 수시로 이제 학종으로 한양대를 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정시를 준비해야 되죠, 대치 친구들은. 자, 그럼 정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정시의 경우. 정시는 결국 수능으로 가는 거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한 고2쯤 돼가지고 정시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수능이 3등급이야. 영어가 예를 들면 또 2등급이에요. 그때 가서 막 수능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영어 수능 공부하게 해야 되겠어요? 늦었어요, 이미. 왜? 다른 공부 빨리 해야죠. 수학 빨리 챙겨야 되고 과학 빨리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국어 요새 어려운데 국어도 빨리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중3 때 수능 1등급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은 고등학교 와서 영어는 주 1회 3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는 시간을 뭘 한다? 그쵸? 타과목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정시로 간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1학년 1학기, 빠르면 요새는 1학년 1학기 때 정시 준비하니까 1학년 1학기가 딱 해봤어요, 정시 준비. 죄송해요. 수시 준비를 해봤어요. 내신 준비를 해봤어요. 점수가 안 나왔어. 뭐 5등급이야, 4등급이야. 그러면 빨리 정시를 돌려야 되잖아요. 돌릴 때 내신 버리고 수능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준비가 돼 있으면, 영어가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실력이 돼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수학, 과학에 투자하는 거예요. 국어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수 안 하고 정시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1등급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도 높은 1등급. 만들어 놓으시면 그 준비가 어디에서? 내신에서도 반영되고, 또 아이가 정시로 간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저는 왜 이런 방송을 찍게 되냐? 저는 중1부터 중3까지만 다니는 학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고1부터 고3까지만 다니는 학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 강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아니 초등학생부터 가르쳤었죠. 초등학생부터 고3들까지 다 수업을 했었어요. 재수생까지 수업을 했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니까 지금 현행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중학생들을 보면 얘네들이 졸업하고, 뭐 다른 학원 갈 수 있겠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고3 때까지, 대학 갈 때까지 우리 학원에 공부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이들한테 너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해보고 안 되면 정시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만큼 저는 아이들을 볼 때 처음부터 어디까지? 대입까지를 바라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긴 안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 지금 중학교 때 뭘 준비해야 되냐? 수능으로 선택과 집중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이 아이들이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재수, 삼수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 얘기에 설득을 당하셨다면, 네, 저희 학원 안 보내셔도 됩니다. 과외를 붙이셔도 되고 주변에 좋은 학원 많잖아요. 대체 얼마나 좋은 학원이 많습니까? 반드시 수능 공부를 시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